여러분 안녕하세요, 김uk혜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uk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기쁜 소식이네요. 전미 영화배우 조합의 파업이 정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합은 전미영화 TV 제작자 협회와의 새로운 3년 계약을 합의하며 118일간이나 지속된 파업이 11월 9일부로 종료된 건데요. 스튜디오 측은 마지막으로 최상의 오퍼를 배우들 측에 건넸고, 거기엔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들의 보너스 증액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회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약 16만 명인 배우 조합 멤버들이 비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파업 자체는 투표 전에 이미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 9일부터 배우들은 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헐리우드 파업은 각본가들과 배우들까지 약 63년 만에 더블 파업이었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65억 달러의 타격을 입었고 4만 5천 명 이상이 엔터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올해 1월 제설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가 사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레미는 휴식과 회복이라는 말과 하트 이미지를 올리고 1월 14일 이후 모든 종류의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매일매일 2.0기압, 콜드 플런지 요법 등등 끝도 없네요. 그러나 가장 큰 치료란 자신의 마음과 살려는 의지, 그리고 나아지기 위한 노력입니다. 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레미가 배우 말고 뮤지션으로도 활동했던 거 아시나요? 2020년엔 Live for Now, The Medicine이라는 앨범을 냈고, 지금은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곡 Love and Titanium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한때 죽을 생각을 하고 유서까지 썼다는 제레미는 얼마 전 CNN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를 통해 인생의 본질을 발견한 게 있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슈퍼파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신곡 뮤비가 미국 카톨릭 대교구의 공개 성명으로 논란이죠. 이 뮤비는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촬영이 되었는데요. 교회 측이 촬영을 승인할 때 제시한 약정을 제작진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신곡 피드의 뮤비엔 피가 튀거나 몰래 촬영한 남자를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등 과격한 연출이 담겨있긴 했지만요. 카톨릭이 지적한 문제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신성한 교회 안에서 마치 상복 같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며 죽은 남자들의 관이 늘어서 있죠. 사브리나가 인스타엔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니 카톨릭이 아연 실색하고 비판 성명을 낸 거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레이디 가가는 유다와 사랑에 빠진 걸 은유하는 곡 주다스의 가사로 미국 카톨릭의 비판을 받았고, 1989년 마돈나는 십자가를 불태우는 뮤비로 무려 바티칸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웬즈데이 제나 오르테가가 최근 하퍼스 바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늘 어두운 색의 머리카락을 고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멕시코계와 푸에르토리코계에 뿌리를 둔 제나는 아역 시절 디즈니의 스떡 인 더 미들로 인기를 얻었고 넷플릭스의 웬즈데이로 대박을 터뜨렸죠. 아역 배우의 일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나 누군가의 딸을 연기하죠. 게다가 저처럼 주역이 되는 히스패닉계 여배우는 드물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의 대부분은 제가 특정 외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틀어졌습니다. 제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오죽하면 금발이 될까도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소녀들이 스크린과 TV 화면으로 절 보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기 외형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나는 자기 외형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기고 싶다는 건데요. 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멕시코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푸에르토리코에 가본 적도 없다 라며 자신이 히스패닉을 대표하는 배우는 아니라고 말하는 제나의 목표는 라틴계 아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프렌즈 매튜 페리가 동료 배우인 데이빗 슈이머에게 3천만 달러, 한화 약 394억을 빚졌다는 이야기가 화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튜가 작년에 발표한 회고록에서 프렌즈에서 로스를 연기한 데이빗에게 영원히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데이빗은 분명 우리 중 가장 개런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욕심 많은 25세의 내가 그랬을지 확신은 없다. 하지만 데이빗이 그런 결단을 해주고 우리 출연료 인상을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무수한 협상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린 비로소 서로를 돌보고 뭉칠 수 있었고 그건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이후 프렌즈 캐스트들의 출연료는 해마다 상승해 최종적으로 6명 전원이 회당 100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빗의 노력으로 올라간 금액의 총합이 3천만 달러라 매튜는 그걸 빚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한편 매튜의 죽음에 제니퍼 애니스톤과 커트니 콕스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제니퍼는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일이 벌어져 프렌즈 캐스트 모두가 걱정하고 있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간 폭스가 시집을 냈다고 합니다. 프리리 보이즈와 포이즈너스라는 제목인데요. I just think it was something inside of me that had to come out because it was going to make me sick. 시의 대부분은 약혼자 머신건 켈리에 대한 내용으로 2020년 5월 이후 연애를 하면서 직면했던 여러 상황에 영감을 받았고 유산에 대한 비통한 슬픔도 담았다죠. 메간은 많은 이들이 이 시를 읽고 행복과 자신다움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의 셰퍼드 57세의 패트릭 댐시가 피플지가 선정한 2023년 가장 섹시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기쁘긴 합니다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입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엄청나게 놀리겠군요. 패트릭은 결혼 이혼 소송의 띠부띠부가 패시브인 헐리우드에서도 꾸준한 결혼 생활을 한 걸로 유명하죠. 1999년에 아내 질리안과 결혼해 올해 21살인 딸 탈룰라와 16살 쌍둥이 아들들인 설리번과 더비까지 3명의 자녀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갓생남은 크리스 에반스였습니다. BTS의 정국이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에서 선보인 게릴라 미니 콘서트가 지금 화제죠. 한번 보시죠. This place is amazing. 와우, 관객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팬들은 불과 콘서트 시작 30분 전에 미리 알림을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팬들이 뉴욕 맨하탄에서 30분 만에 모였다는 거. 정국은 이번 주 초에 지미 펠런 쇼에 나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미가 정말 전자레인지를 무서워하냐는 물음에 When I was young, I used to be afraid, but still afraid. Why? Like, Yeah. boom. 이렇게 대답. 그 밖에도 이번 앨범이 크게 히트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소감을 밝히기도 했네요. I want to know about the album title. 저한테 황금이라는 게 좀 연관이 좀 있어요. 뭐 여태까지 걸어온 시간들이 좀 다 황금 같아서 앨범 이름을 골든을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었죠. New song 7 is a collaboration with Latto. How great was it to work with that Grammy-nominated singer? Amazing. 지난 11월 3일 발매된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드는 발매 5시간 만에 더블 밀리언셀러에 올라 전곡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며 황금빛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솔로로서 투어를 기획 중이라니까요.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인기 싱어송라이터 숀 맨데스가 다시금 연상과 열애설이 급부상 중입니다. 가수로 활동 중인 찰리 트래버스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바다에서 데이트를 즐긴 숀과 찰리는 얼마 전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는데 아주 연인 같은 모습이었다죠. 숀은 2019년 친구 사이였던 가수 카밀라와 사귀기 시작해 2021년 11월에 깨졌고 올해 4월 일시적으로 다시 만났으나 여름에 다시 깨졌습니다. 카밀라와 다시 만나기 직전까진 카이로프랙터인 조셀린 미란다와 열애설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실히 숀이 연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고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월스트리트저널 매거진 2023 이노베이터 어워드에 카일리 제너와 티모시 샬라메가 동석을 해서 화제였죠. 이날 카일리는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패션 라인업 카이로 브랜드 이노베이터 상을 수상했고 티미는 발표자로 나와 샤넬의 남성 향수 블루즈 샤넬의 광고에 함께 나온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필름 이노베이터 상을 안겨줬습니다. 카일리와 티미가 레드카펫에 같이 서는 일은 없었지만 회장에선 내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매우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지난번 비욘세의 투어와 전미 오픈 테니스에 이어 이번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으로 관계가 꽤 무르익었음을 보여줬는데요. 두 사람과 다 친하다는 한 익명의 인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둘은 가족이 되고 싶어하고 특히 카일리의 친구와 가족들은 얼마 전부터 카일리가 티모시와 함께 활동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에 매우 기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스페인 이비자 섬 나이트클럽에서 키스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책하는 모습 등 연일 미국 국내외에서 함께 다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모델 비토리아 체레티. 두 사람은 얼마 전 LA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고 파티 도중 발코니로 나와 이렇게 아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려워서 긁어주는 건지 10월엔 레오가 비토리아를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해서 아주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는 보도 또한 있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얼마 전에 공개된 두 편의 마블 영화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오늘 저녁된 지금 일본에서 뜨거운 화제인 고질라 마이너스 제로 1과 어쩌면 이 영화가 한국 공개가 불가능할 이유를 타진해보는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핫해졌습니다.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